10월 사람들은 산에 기대 살며 산에 들기를 즐겨했다. 여기 먹는 이파리는 또 이 모든 약재에 이게 모든 병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만병초라고 이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산이 품고 있는 수많은 식물. 사람들은 그것의 쓰임새를 용케도 알아냈다. 산에서 따온 이파리 2개. 그것은 약초였다. 손수 지은 곡식으로 빚은 술에 약초잎 2개 띄운 후 그 항아리를 아랫목에 고이 모셨다. 이거 이제 덮어놓을 거야. 자. 그런 다음 맵도록 군불을 떼고 기다리면 술은 절로 익었다. 이제 이 술에 만병초가 품고 있던 모든 것이 섞였다. 만병초의 성분과 약효와 거기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까지. 평범한 술에 산에서 딴 이파리 2개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것을 약이라 불렀다. 지리산 발치개들 앉은 함양군 마천면의 어느 마을. 산골집의 앞마당이 분주하다. 부부가 함께 작두질을 하는 것은 놀랍게도 나무 토막들이다. 가축의 먹잇감으론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데 이들은 왜 힘들여 나무를 자르고 있을까? 몰라는 것 같아요. 부부가 썰어놓은 나무는 얼추 15종류. 들어본 나무 이름도 있고 낯선 것들도 있다. 은개나무, 또 오갈피, 식부링이, 구태나무, 복숭나무, 그리고 저 마개목, 여기 저 누른대나무, 저 항철요, 여기 제피나무, 누른나무요. 누른대나무 있고 누른나무 있고 그래요. 14가지요. 요거 말고, 요거는 약초. 나무 토막의 용도가 사뭇 궁금하다. 잘 말린 나무 토막들을 대충 섞어 아무렇게나 퍼담는다. 그리곤 곱게 가마솥에 들이붓는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다. 여기까지 오면 약재가 되는 것이다. 부부는 지금 군불을 떼는 것이 아니라 약을 다리는 중이다. 불 조절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한테 병원에 안 간다 하고 차라리 이 약 먹고 내가 다술고 그만 술 안 먹고 이제 이 약으로 나선 게 낫지. 이 약 먹으면 안 나서면 이제 할 수 없으면 병원에 가려고 하고 이제 헛발사반 약을 먹었거든요. 한 말 해갖고 먹거든요. 계양이라고 부르는. 예, 이 계양을 하더니 저 병원에 가서요. 그리고 이제 이걸 계속 이제 한 말 요놈은 우리 아저씨 혼자 다 먹었대요. 다른 사람도 안 주고 혼자 다 먹고 이제 그런 게 채철 부가 빠지더라고요. 부가 채철은 이제 조금 이제 줄어져 빠져서 이제 채철은 자기 얼굴이 하색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밥만 맛있지. 안 걸린 종류에서는 이거 진짜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요. 그리고 누룽나무 정력제가 좋고. 안 부부간에 먹어봐요. 내 거짓말인가. 이 부부간에 정력제가 간단히 좋아요. 좋습니다. 나무로 이 빼서 내는 게 됐어. 약효에 대한 이들의 믿음은 절대적이다. 꼬박 만 하루를 달인 가마솥 안엔 약이 가득하다.
이것을 가는 최에 잘 거르는 것으로 작업은 끝이 난다. 이 액체를 담은 용기엔 약재란 딱지가 붙었다. 아주머니 얘는 어디로 지금? 부산에. 부산에. 아, 중국에 들어와서. 예, 중풍이 걸리고 좀 다리 아프다. 산마을에서 약 짓는 일은 이렇게 간단히, 그러나 오랜 세월 이어져 왔다. 여기다가 엮고. 삼청군 생초면에도 약 짓는 할머니가 있다. 젠걸음으로 집을 나선 할머니의 작업장은 인근 야산. 이봐서 이리 패야만 이게 나와. 온 전신의 사람 위장에 다 좋지요. 이거 뭐. 근데 지금 약방에 그 뭐 얄구지 애국에 뭐 얄구진 그거요. 이거는 썰어 말려놓으면 뺀뺀해도 애국 거는 이런 게 뚝뚝 쪼개지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게 좋은 기라. 백출, 창출 백출. 하이 찍어서 열하면 하이 너무 희고 좋니. 할머니의 주 종목은 풀과 풀뿌리. 아이고 오래됐어. 얼마나 되십니까? 한 2, 30년 됐을걸. 아이고 그래 됐으기다. 얼마에 몇 년이에요? 30년 정도 됐을걸. 할머니. 이 찌갖고 쎄 땡겨 쎄가 해. 그야말로 이름 모를 풀들이 말고. 할머니의 손을 거치면 약초가 된다. 좀 깜짝 놀던데. 이들은 나름의 약기운을 품고 있다고 할머니는 믿는다. 나무도 해먹고 그래. 그저 감추를 쪽에 사야 되거든. 감추를 뭐 해독이 잘 풀린다 하대요. 그것도 감추 쪽에 사야 되지. 그런 게 못하면 10가지도 더 돼요. 많이 열수록 좋다 해요. 골고루. 그럼 솔잎 그거 할머니가 주로 쓰는 약초는 대략 20가지 정도. 어떻게 이 많은 풀과 그 약효를 알게 됐을까? 만들어갖고 이제 갈라주려고. 이게 산에 길어서 좋다. 이 산에. 그거는 뭐, 민들레지. 민들레요. 민들레 뿌리 이 뿌리면 확 물이 나와. 그 신민들레지. 이게 썩다. 민들레 뭐 꽃도 흰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라요. 오랜 임상 실험의 결과인지 모른다. 이봐서 물이 포이 나오지. 우유 매른 물이. 이게 그리 사는 게 좋다요. 이래갖고 이 바짝 말려갖고 함양 가서 갈아갖고요. 찰밥을 물컹하게 좀 하고 꿀 좀 하고 가서 항을 지요. 목대 느낌에 항을. 아까 그 항을 지가지고 한력 좀 드려볼까? 있다. 여기 있다. 요거는 큰 딸 준다고 요걸 남겨놨더니 요런 기래. 이거는 많이 잡숴도 되는 게라 보신지라 보신지. 그것도 잡숴봐. 생초 할머니의 약은 약초로 빚은 알약이다. 보면 열린 좋다. 약을 짓는 약쟁이 할머니. 어느 마을에나 한둘씩은 있었다. 이 할머니 역시 마을에선 약 짓는 할머니로 통한다. 할머니 역시 작업 과정은 비슷하다. 직접 마련한 풀란인 약재를 적당한 크기로 투박하게 썬다. 그런 다음 예외 없이 소단에 약재를 넣고 달인다. 시방 안 치지. 예. 그러면 저녁 밤에 건져야 된다. 밤에 이거 건져야 되지. 안 되거든. 그래 밤에 그러나면 내라져 건지도 되고 건지내고 이제 배추하고 감초하고 당귀하고 이어갖고 한 2시간 정도 때리면 이제 잘하기 그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채밭에서 건진다. 와룡골 할머니의 약 짓는 법은 약간 다르다. 일단 산과 들에서 채취한 약재들을 먼저 다려낸 후 약효가 널리 알려진 몇 가지 한약재를 첨가한다. 이렇게 나름의 비법으로 만들어지는 민간의 약은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왔다.
이들 민간약의 재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지금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오일장. 온나무하고 그 느릅나무에 한켠에 약재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직접 재배하거나 채취한 약재들을 내다 판다. 어느 정도 거래도 있는 듯한데 고객이 고른 것은 하필이면 독성 있는 약재다. 민태를 한 마리 이어서 한 마리. 총으로 팔지. 예, 그 우리 개군들이 이게 무슨 약이고 사무소를 깎아갖고 이렇게 배 못하게. 그럼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갖고 쇠가 한 마리를 빠져가 둘이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죽긴 않았는데 그래갖고 며칠 욕을 보고 뱅이 다 나서 비싸. 다른 병이 싹나, 병이 다 나서 삐는 거야. 예. 돈 많이 받았기라고 이 죽고 불리는 지리밭꽃의 뿌리. 그 이제 한번 맹태 한 마리 여면 이제 얼마만큼 생겨야 돼요? 반통 여기서 세분 뜬가갖고 세 분 해갖고 한 마리에? 시켜갖고 종게 한 컵에 묵보고 안 달려서 싶으면 조금 더 묵고 독성을 해독할 처방도 함께 거래된다. 그래 팔 절이고 이래서 오일장 한켠으로 내몰려 있는 우리 약초들. 이들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민간요법에 관한 제보를 받기 시작하자 많은 제보자들이 연락을 저 해왔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 여기 있답니까? 피부를 많이 뗐었다고요. 여기에다가요. 이걸 떼가지고 붙이고 했었거든요. 이걸요. 붙이고 해준다. 개사가 있다니까 되는 기라요. 개사. 예. 피부 자체가요. 그래가지고 안 돼갖고 어깨살은 떼가지고 갖다 붙였던 겁니다. 봉합을 했던 기고. 그 이건 영남대학교 윤 씨의 경우 공사장에서 다친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피부 괴사와 골수염이 심각했다. 예. 골수염까지 가가지고 좀 희망이 없다고 봐. 예, 다 봤지. 병원 측에서는. 병원 측에서는 그래, 당신은 하루도 고생을 들으려고 하면 절단해라. 그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잠누룩나무라 하거든, 이걸 갖다가. 잠누룩나무. 예, 이걸, 이거는, 분말을 내가지고 있답니까? 그러다가 느릅나무를 만났다. 겁니다, 이걸요. 느릅나무 즙을 꾸준히 발랐다. 좀 상시 좀. 그러자 걸을 수 있을 심한 만큼 분들이 효과를 있다니까. 봤다. 옆에 보시면은 금방 느끼실 겁니다, 이게요. 2, 3일만 바르면 있답니까? 그 효과 있답니까? 자기도 그걸 느끼야, 그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암이 걸리시면 죽는 거라고 느릅나무에 대한 예상을 또 다른 했습니다. 증언이 15년 있다. 전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약이든지 제가 서심치 안 하고 약이 좋다는 거는 다 먹었거든요. 네. 이래가 약을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몸에 흰 색깔이 나오던가만요. 그래서 이걸 갖다 문의를 하니까 안에 그 독한 약을 많이 먹어갖고 색소 그 과정을 파괴시켜가지고 색소를 만들어내는. 네, 색소 맹글어내는 그 과정을 파괴시켜가지고 이거 백선이 활백선 네, 이런 문자가 나오던가만요. 그러면 이게 뭐 사람의 그 병원의 원장들 하는 게 사람의 생명을 끊거나 위험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조약을 먹어가지고 위를 나서시오. 네, 그래서 그때부터서는 양약을 제가 안 먹고 현자로 봐서는 그 나무 껍질, 조약 이런 걸 많이 먹고. 예, 한번 꼭 씹어가지고. 위암 말기의 하계복시 역시 느릅나무로 효과를 봤다고 믿고 있다. 대소롭게 생각하고 나무 껍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한테는 은인입니다. 네, 이거 아니더라면 이거 하고 벌꿀하고 안 있었으면 나는 뭐 벌써 갔지요. 그런 그 명문 병원에서 사형이라는 걸 그 받고 날 때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참 복용법은 간단하다. 생명의 은인이 돼서 나는 느릅나무를 차로 우려 수시로 마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느릅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산야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요거 가지입니다. 큰 나무는 이제야. 큰 나무 이거는 가지거든요. 이거야. 가지하고 그 뿌리하고 이게 똑같은 역할을 이게 간다 하더라고요. 가지하고 뿌리. 예. 느릅나무는 느티나무와 닮았다. 산속 물가나 계곡 근처에 주로 자라는데 잎이 비대칭으로 자란다.
우리 아들이 민간요법에 대한 제보는 이어졌다. 내가 원래 이제 이 코가 열이 잘 터졌어요. 터졌으니까. 근데 그게 유전적인가 뭐 어찌 됐는지 몰라도 우리 아들도 그게 이제 그 코 열이 잘 터지더라고. 근데 자다가도 코피가 나고 베개 막 젖고 또 그리고 학교 와서 공부하다가도 책에 막 쏟아져가지고 굉장히 그게 힘든 일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전에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 게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코에 열이 터지는.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걸 삶아 먹고 나섰거든. 그러고 나서 열이 안 터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애들도 우리 애들 갖다 이걸 이제 삶아가지고 먹이니까 막 그 뒷날부터 안 나. 삶아 먹으면 그 뒷날부터 좀 덜합니다. 비방은 할아버지께서 일러준 마른 당나무 잎이었다. 안 나, 영원히 안 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신기한 기구나.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저 옆에 할아버지가 버전 나고 할 때 그때 마늘을 나고 이런 문대 쓸 때 그때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 제가 이거 탈모 와가지고 약을 약국에 사 먹고 뭐 이렇게 그거 해도 실질적으로 뭐 이 효과가 없더라고요 별로요. 그래갖고 한 2달 정도 약 먹고도 안 되고 그래갖고 좀 자꾸 커지서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길래 마늘을 그때 하더라 싶어서 마늘 잘라가지고 이제 문지르거든요. 문지를 때 이제 자꾸 문지르다 보니까 좀 약간 하락거릴 정도로 이리 문지르고 이랑 한 일주일 정도 문지르고 나니까 약간 이제 흰 솜털이 싹 나대요. 이렇게 딱 썰으면 이제 약간 진액 같은 게 나온다 아닙니까? 약간 열어가지고 이제 머리 부분에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문지르고 이렇게 계속 문지르고 나면 또 이제 이게 좀 아마 할아버지도 원형 탈모가 있었고 우연히 마늘을 사용해 효험을 봤을지도 모른다. 그럼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문지르고 하면 하나만 하면 뭐 아니, 나는 옥중 그 살아도 민간요법은 전수 통로도 다양하다. 무수고 이거 유면 무수고라. 노인들이 길가에 간신히 뿌리를 내린 풀 한 포기를 뽑는다. 됐나? 사살 뽑으시. 사살 뽑아 뿌리 안 되시고 이게 지우청이다. 생각보다 뿌리가 튼실한데 오이풀이다. 오이풀은 우점의 특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법은 장모님으로부터 전수받았다. 앞거든. 당자라 이거만 직효약입니다. 이거. 거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분도 자기 그런 게 이제 장모님한테서 전수받았는데 이제는 그 참 전수하기 힘들거든. 다 안 알려지거든. 그렇다면 이런 민간요법은 온전히 믿을 만한가? 뭐 인진쑥 같은 경우에는 간에 좋다고 하는 약물이지만 그걸 먹고 그 독성 간염, 급성 간염이죠. 그런 거에 걸려서 오시는 분도 있고 산초기름 같은 걸 드시고 이제 심장에 부정맥 같은 것들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뭐 그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아마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독초에 의한 중독 사고는 의외로 많다. 여름 지리산의 진객인 원추리. 이른 봄엔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독성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요일 날 산에서 조금 가져와가지고 그 뒷날이 이제 일요일 날 산에 갔다가 월요일 날 이제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몇 시간이 경과했는데 구토가 나면서 계속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전신 마비가 되고 혀가 옹그러져 가고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런 증상에 대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작진은 민간에서 만든 약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실제 이 한약이 그 할머니 말씀대로 어떤 그 위장에 어떤 뭐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혹시 알아볼 수 있는지. 네, 그 뭐 요즘 이러한 그 천연모를 이용한 약재를 가지고 또 과학화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이런 실험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좀 환제를 만든 게 좀 특이하네요. 네. 과연 약은 안전한지 또 어떤 약효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 대상은 생초와 마천의 약, 나무 토막을 달인 액체 상태의 약과 약초로 빚은 알약이었다. 약효를 알아보기 위해서 알약은 분말 상태로 만들어야 했다. 실험주에게 쉽게 투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 그런 다음 실험주를 6개의 군집으로 분류했다. 약을 먹이는 부류와 먹이지 않는 부류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인위적인 충격을 가해 실험주들의 신체 상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것이다. 이 실험은 약 한 달이 걸릴 예정인데 과연 민간약들은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 민간요법의 재료가 되는 약초와 약재나무. 이들은 우리 땅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이게 산청목이죠. 예, 우리가 한 10년 이상 갖다 찾아다닌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약나무 아닙니까? 토종약초 연구가 최진규 씨가 귀한 약나무를 발견했다. 수십 년 수령을 자랑하는 나무 두 그루. 쪽쪽 볶아 매끈하죠. 암나무가 돼가지고. 근데 껍질 빛깔은 이 암놈이 이쁜 놈들이 많고 순나무는 예, 좀 뭐 미끈하게 빠지기만 했고. 그것은 전설의 나무 산청목이었다. 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밤하늘 별빛의 전기로 자란다는 신비의 나무 산청목이었다. 그래서 유난히 푸른 빛이 돌아 이름에 푸를 청자를 얻어 산청목이 됐다. 그 약효의 유명세 때문에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수많은 사람들 상대로 실험을 해보고 또 제가 먹어보고 했는데 가히 뭐 간질환은 뭐 신의 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나무인데 문제는 이것이 몹시 희귀합니다. 지금 재배를 하는데 굉장히 성질이 까다로워가지고 지금 뭐 3년째, 4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재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운을 가진 나무. 만약 이 산청목의 대량 재배가 가능해진다면 간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뜻밖의 장소에서 귀한 약재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 등산로 바로 옆에 서 있는 두 아름드리 나무. 역시 간에 이롭다고 해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한 헛개나무다. 그렇죠. 설악산 바로 여기서 이 나무를 처음으로 찾아내서 10여 년쯤 전에 제가 이걸 처음에
신문에 써서 알린 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은 제법 많이 널리 알려져서 인기를 끌고 있는 나무죠. 옛 기록에 보면은 이 나무를 집 안에 한 그루 심어두기만 해도 그 집 안에서는 술이 익지 않는다 그랬고, 또 어떤 책에 보면은 이 나무 토막 하나를 실수로 술독에 담갔더니 술이 물이 되어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술과는 상극. 그래서 술 먹는 몸에 좋다는 헛개나무. 열매와 씨앗도 훌륭한 약재인데 열매는 한 말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귀한 약재다. 이 뛰어난 약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지만 무심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뿐이다. 아무리 좋은 약효를 가졌어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군락지 한켠엔 땔감 장작으로 전락한 헛개나무가 쓰러져 있다. 나이대로 보아 수십 년은 넘었을 법한데 땔감치고는 지나치게 비싼 것이다. 약초는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드넓은 갯벌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는 식물. 얼핏 꽃이 핀 듯하지만 줄기 자체가 붉은 것이다. 함초라 불리는 이 갯벌 식물 역시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약초다. 이 식물이 유명해진 것은 소금 때문이다. 갯벌에 소금물을 머금어 그 몸 안엔 아주 질 좋은 소금이 고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먹어도 짭조름한 맛이 난다. 함초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 들어있고, 소금 말고도 갯벌에 있는 여러 종류의 미네랄들이 고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최근 함초가 알려지면서 채취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내가 복용하니까 참 속도 편해지고 변도 잘 보고 약주를 든 다음에도 속이 편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책에 보면 계절에 따라서 예. 어느 때 그냥 무엇에 좋고 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활용도를 했어요. 여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나 말고도 또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만이 안다라는 거는 절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함초는 식품 첨가물로도 인기가 높다. 함유하고 있는 염분을 이용해 함초 된장, 함초 고추장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다. 힘들어요. 힘드시다고요, 하루 종일. 이런 거는 잘해요. 농사 지어봐가지고. 근데 이게 갯불이 없어져가지고. 함초의 앞날은 갯벌의 위기와 닿아 있다. 곧 매립될 운명에 처한 이 갯벌. 좋은 약초 하나가 사라질 위기를 맞은 것이다. 지리산은 생명의 산이다. 특히 가을 지리산은 많은 연구자들을 유혹한다. 성환일 박사는 30여 년간 지리산의 약용식물들을 쫓아다니며 연구해온 생약 연구가다.
줄기를 꺾어보면 오이 냄새가 나는 풀. 산오이 풀이 지천으로 깔린 지리산 스이석 평전은 생약 연구가에게 그대로 연구실이 된다. 이것은 산오이풀인데 이 촛대봉을 중심으로 해서 세석 평전에는 한 10만 평 정도의 이 산오이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오이풀은 옛날에 민간약으로 무좀 치료제로서 이렇게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 지혈제로 쓰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만은 그 지혈 작용이 항응고 작용에 의해 가지고 지혈 작용도 있는 것과 동시에 그 무좀의 치료 효과를 내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산오이풀의 양리 작용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산오이풀의 뿌리가 곳곳에 파헤쳐져 있다. 멧돼지들의 소행으로 판명났다. 그들도 산오이풀이 지닌 약효가 필요했는지 모를 일이다. 보랏빛 꽃이 무더기로 피어있다. 용담초다. 큰 용담은 우리나라의 특산 식물일 뿐만 아니라 지리산 특산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뿌리를 캐가지고 말려서 그 가루를 내가지고 이렇게 민간약으로 소화가 안 될 때라든지 위가 안 좋을 때 이것을 민간약으로 써왔었더랬습니다. 뿌리의 약효를 감추려는 듯 용담초 꽃색이 화려하다. 꽃대가 가녀린 시우 역시 민간요법에 자주 사용되는 약용식물이다. 이것을 그 열탕으로 달여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해가지고 마시면은 그 감기 몸살이나 해열 진통 이래서 이 감기가 크더니 난다고 합니다. 꽃 모양이 투구와 같다고 해서 투구꽃으로도 불리는데 주로 뿌리를 이용하는 식물이다. 이 지리박꽃의 뿌리를 한번 파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작년에 이 작은이었던 이것이 지금 금년에는 원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원뿌리를 우리가 부자락하고 또한 여기서 금년에 자라난 요 작은을 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이 가지고 뜨거운 것을 그대로 먹을 것 같으면은 이 지리박꽃은 열이 아주 많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들어가 열을 발산이 되면은 그 생명에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한 아주 식혀 가지고 용량을 갖다가 아주 적은 용량으로서 이렇게 먹어야만 됩니다. 뿌리의 독성이 강해 사약의 재료로 사용된 지리박꽃. 이 역시 지리산 특산 식물이다. 지리산은 약초의 보물 창고다. 지리산엔 약 1,4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그리고 그들은 특유의 약효를 가지고 있다. 지리산의 기후, 지리산의 토양, 지리산의 바람과 햇빛이 그 약효를 키워낸 것이다. 굳이 지리산 특산종이 아니더라도 이 산에서 나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는 버릴 것이 없는 것이다.
민간요법을 가능케 한 약초들. 그들은 높은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외로 사람 가까운 곳에 있다. 마당 안에 이 텃밭이 할머니의 약초밭이다. 담장 아래에도 약초가 자라고 있고 지금은 버려둔 외양간 앞도 약초밭이다. 이거는 민들레, 이거는 창출, 이거는 천문동 뿌리, 이는 더덕. 집이 할머니는 평생을 약초밭에서 살아온 셈이다. 이게 속에 들어앉은 이게 산중 사람은 고마 이리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해먹었으니까 내가 자동을 알고 있지. 누가 뭐 티난 기염도 없고 큰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만 이래갖고 해먹는다는 기라. 주로 일로 많이 하는 사람 어깨가 아프고 볼다리가 아픈 게 내가 이런 거로 삶아갖고 뭐. 가을이 되면 다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오랜 세월을 두고 전해 내려온 그대로 몸에 좋다는 풀을 골라 삶아 먹었다. 그렇게 민간약은 이미 수천 년의 임상 실험을 거친 셈이다. 마천약과 생초약의 실험 결과를 보는 날이다. 공격은 아니야. 실험 한 달여. 실험쥐들은 대체로 건재했다. 여섯 개 실험분으로 나눠 진행한 과정은 순조로웠다. 이제 마지막 결과 확인만 남겨두고 있다. 실험쥐에 마취제를 놨다. 마천의 나무 액기스와 생초의 알약은 어떤 약효가 있을까? 약초를 먹인 쥐와 먹이지 않은 쥐에게 같은 양의 알코올을 투여했다. 쥐의 위벽이 손상을 입을 정도의 양이었다. 다른 쥐한테는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약초를 먹인 쥐와 먹이지 않은 쥐를 구분해 역시 위 손상을 유발할 정도의 양을 투여했다. 약초를 먹이지 않은 약초를 먹이지 않고 위에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아스피린만 지금 먹이고 나서 위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고 있다. 약 1시간이 지난 후 확인을 했다. 실험쥐들의 위를 절개해냈다. 결과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했다. 약초를 먹이지 않고 아스피린만 좀 투여해가지고 아스피린에서 위벽에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갛게 이 백 곳곳에 이렇게 출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초를 먹이지 않고 아스피린만 먹인 쥐의 위는 손상을 입었다. 그렇다면 한 달간 약초를 먹인 후 아스피린을 투여한 쥐의 위는 어떤 상태일까? 치료한 약초를 한 달간 먹이고 결과는 난 놀라웠다. 뒤에 다시 아스피린을 가지고 약초를 먹인 쥐의 위는 깨끗했다. 한편에 있는 것은 이 아스피린만 먹였을 때 이 위백에 이렇게 출혈이 곳곳에 이렇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치료한 약초를 한 달 동안 먹인 후에 다시 아스피린을 똑같은 양을 주었더니 이 아스피린에 의해서 위 출혈이 일어나는 것이 획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초를 먹인 쥐와 먹이지 않은 쥐의 위 출혈은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했다. 이런 결과는 아스피린뿐 아니라 알코올을 투여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마천과 생초의 약은
위벽 보호에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생초에서 의뢰됐던 약초 같은 경우에 일단 위점막 보호 효과 면에서는 두 개가 동일하게 위점막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크게 차이점을 들자면 산청 생초에서 의뢰된 그 약초 같은 경우에는 쥐에게 다른 위점막 보호 효과 외에 어떤 체중이 는다든지 그런 변화가 일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함양 마천에서 유래된 이 약초 같은 경우에는 위점막 보호 효과도 탁월했지만 전반적으로 대조군의 그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성장 발육 상태가 상당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대개 약 한 10%에서 크게는 20%에 달하는 그 체중 증가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막연히 전해지던 민간약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약 짓는 할머니들의 믿음의 일부가 확인된 것이다. 우리 산하엔 약효가 뛰어나 당장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식물이 적지 않다. 골담초 역시 그중 하나다. 아주 달콤하게 맛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즐겨서 따먹기도 하고 있는 그러한 골담초 꽃이 되겠습니다. 이름조차 골담초인 이 식물은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환길 박사는 오래전부터 골담초 연구에 매달려왔다. 그 결과 골담초를 이용해 관절 특효약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것을 가공해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다. 옛날부터서 민간으로 술이나 떡으로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식품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 식품공전에 등록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신경통 관절염 환자들이 손쉽게 먹을 수 없는 이런 점이 아주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뛰어난 효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또 있다. 최근 항암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버섯. 이곳에선 천장에 매단 상태에서 질 높은 상황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따냈다. 상황버섯 대량 생산의 길을 연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 식품이나 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배를 하다 보니까는 그 소비로 시켜야 되는데 소비로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농산물로서만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법을 알아보니까 이걸 가공을 할 수 없는 그런 품목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신물질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외국에 먼저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미국 FDA를 생각했는데 키우던 농민이 FDA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거 접근하는 것도 4년이 걸리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FDA에 보내가지고 그 안정성 테스트가 저기 무독성이라고 문제는 완전히 국내의 판결이 관련 났습니다. 법규였다. 모든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른바 식품공전에 등록이 돼야 한다. 그러지 않은 물질은 그 어느 것도 유통시킬 수 없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황버섯에 대해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식품원료로 인정하기 위해서 2번이나 저희가 상정을 했었는데 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는 양리작용도 크고 그러니까
식품으로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의약품으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대조가 된다. 평범한 슈퍼마켓 안. 일반 식품 코너 옆에 수많은 천연 식품들이 진열돼 있다. Ginseng, this whole area is ginseng. This is our whole oriental set. Very popular. We have a lot of people in Boulder who are very knowledgeable on Chinese herbs, and they do very well here. 이들 천연식품들은 거의 대부분 식물에서 성분을 추출한 제품들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성만 확보해 줄 뿐 그것의 유통과 판매는 온전히 시장에 맡겨두고 있다. 제품의 효능에 대한 신뢰 역시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두고 있다. 최소한의 규제로 천연식품들이 자유로이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자체 내에서 이런 다이어터리 서플먼트를 국회에서 약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일종의 식품 첨가제로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식품 첨가제는 푸드 앤 드러그 식약청의 정식 인가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시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한 건데 뭐 아시겠지만 모든 약품들은 일반적으로 그 약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식약청에서 원래 그걸 인정을 해줘야 시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다이어터리 서플먼트 이 식품 첨가제로 이렇게 의회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약으로 팔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식품 첨가제로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우리가 그러니까 사 먹을 수 있는 우리 건강에 필요한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바꿔 말하면은 식약청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비자들이 그 안전성과 효율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Yeah, so I don't think that 이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미국의 건강식품 시장은 날로 규모가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약초를 이용한 치료와 그 효능에 대한 신뢰도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 약초와 약효에 대한 수많은 축적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몇 대에 걸쳐서 민간의학에 관한 이런 비전되어 놓는 지식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목숨을 걸고 우선은 지키고 그 다음에 마땅한 사람 찾아서 이걸 전수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틀린 말이 아닐 정도예요. 여기는 이 책 하나는 신농여교 또는 한쪽에는 재활신방이라는 이름의 책인데 이게 한 250년 전에 이제 어떤 영의분이 기록한 것인데 이 책에는 간과 부인과 질병에 관한 아주 좋은 처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사라져가고 있고 또 가치를 몰라가고 또 학문에 대한 지식이 짧아지고 없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찾으려도 찾기 힘들 만큼 많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한스럽습니다. 이런 수많은 민간의 축적물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오일장의 한켠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약초들. 그 약효와 효능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다.
거기엔 5,000년의 임상 실험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안전성과 그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된 민간 약초와 민간 요법, 이들을 언제까지 오일장에 방치해둘 것인가. 약 짓는 할머니들의 거친 약선을 과학과 의학이 잡아줄 수는